내가 언니 때문에 평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는지 알아? 이젠 내가 행복해질 차례야. 내 남은 인생은 형부랑 함께 할 거야. 너무나 충격적인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저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살아오며 가정을 지켜온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자식들도 다 장성해 이제는 손자, 손녀를 보며 노후를 평온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나이죠. 젊었을 때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빴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제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과 조용히 여생을 보내면서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이렇게 뒤흔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 여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는 관계였지요. 우리는 2살 터울이었는데 부모님은 항상 저와 동생을 비교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곧잘 했던 반면 동생은 늘 낙제점을 면치 못했고 저는 성격이 차분하고 사교성이 좋은 편이었지만 동생은 어딘가 삐딱하고 고집이 셌습니다. 외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단정하고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지만 동생은 어릴 때부터 언니만큼은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컸습니다. 부모님은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어릴 때부터 동생이 받은 대우는 저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예쁜 원피스를 사주면서도 동생에게는 넌 그냥 편한 거 입어라 하셨고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저에게는 얘는 커서 뭐가 돼도 되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동생에게는 내가 좀 더 언니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동생은 점점 삐뚤어졌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대놓고 저를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 언니는 맨날 잘난 척이야라고 비꼬았고 부모님이 제 생일을 챙겨주면 어김없이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동생은 성적이 안 돼서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대놓고 제게 적개심을 드러냈죠. 언니는 공부 잘해서 편하지? 부모님도 언니만 예뻐하니까 좋겠네. 그러면서 저와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저와 동생은 어릴 때부터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났고 동생도 부모님이 마련해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왕래도 거의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도 크게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동생이 제 남편과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가 될 줄이야. 처음에는 단순히 가족끼리 친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누구와도 스스럼 없이 지내는 성격이었고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 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남편과 동생의 관계가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남편이 제 생일을 까먹었을 때였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넘게 단 한 번도 제 생일을 그냥 넘긴 적이 없던 남편이 그 해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아이고 깜빡했네. 미안해. 라고 했죠. 서운한 마음을 참으며 그냥 넘겼지만 몇 주 후에야 그날 남편이 동생과 단둘이 점심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빠 생일 축하해요. 동생이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죠. 오빠라니? 형부에게 그런 호칭을 쓰는 것부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또 제 생일은 까먹고 제 남편 생일은 챙겨주는 동생이라니.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그냥 친한가 보다. 원래 성격이 남자들과 더 잘 맞는가 보다. 그렇게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동생이 더 자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오늘 늦을 거야 라고 하길래 왜? 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그냥 친구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마트에서 동생의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군요. 어제 언니 남편이랑 동생이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 진짜 닮았더라고요. 남매처럼 보이던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만났다는 친구가 바로 제 동생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니고 둘만 아는 유행어를 쓰며 웃고 남편이 동생의 집을 수시로 들락거린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저와 다닐 때보다 동생과 있을 때 더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느 날 남편의 차에서 동생이 사용한 걸로 보이는 화장품과 머리끈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게 뭐야? 라고 따졌고 남편은 당황하며 아, 그게 그냥 동생이 차 타면서 두고 갔나 보네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참지 못하고 남편과 동생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자꾸만 동생을 챙겨주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동생에게 장사가 잘 되냐면서 따로 용돈을 건네고 동생의 차가 고장났다며 정비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무뚝뚝하던 남편이 동생 앞에서는 너무도 다정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과 동생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었고 남편은 그냥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동생이 SNS에 오늘 공포영화 개봉일 같이 봐서 너무 좋았어요 라는 글을 올렸고 거기에 남편이 역시 공포영화는 같이 봐야 제맛이지라는 댓글을 남긴 걸 본 순간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제가 공포영화를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은 동생과 함께 봤습니다. 그것도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오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제 동생과 남편은 대체 무슨 관계일까? 점점 두 사람을 향한 의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동생의 관계를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제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우선 남편과 동생은 연락을 너무 자주 했습니다. 저는 원래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서로 신뢰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이 누구와 연락을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지에 대해 궁금해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거실에서 충전 중인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를 보게 됐습니다. 오빠,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또 같이 가요. 보낸 사람은 제 동생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같이 가자고? 도대체 어디를 같이 갔다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샤워하는 틈을 타 그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대화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좀 우울했는데 덕분에 기분 풀렸어. 우리 언제 또 만나? 지난번 갔던 카페 진짜 좋았어. 오빠가 사준 거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무뚝뚝하게 대하면서도 동생에게는
다정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와 있을 때는 무심한 듯한 사람이 동생에게는 잘자 같은 다정한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물었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회식이 좀 길어졌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동생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제 진짜 맛있었어. 역시 오빠가 추천해주는 곳은 다 맛집이야. 사진 속에는 남편과 동생이 다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했다는 건 거짓말이었던 거죠. 저는 핏대가 서서 바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어제 회식이라며. 근데 이게 뭐야? 왜 동생이랑 같이 있었던 거야? 남편은 당황하며 휴대폰을 뺏어 보더니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 그거 어제 회식 끝나고 우연히 동생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잠깐 본 거야. 별일 아니야. 그럼 왜 나한텐 말 안 했는데? 그냥 괜히 오해할까 봐. 그래서 말 안 한 거지. 딱히 숨길 이유는 없었어. 숨길 이유가 없었으면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죠. 저는 남편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남편과 동생의 관계를 문제 삼으면 주변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실제로 저는 친구들에게 조심스레 털어놨습니다. 내 남편이 내 동생이랑 너무 친한 것 같아. 아무래도 좀 이상해.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아유, 가족끼리 친한 게 뭐가 어때서 그래?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 원래 처제랑 형부는 좀 친할 수도 있잖아.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친정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그런데 엄마는 제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형부랑 동생이 친한 게 뭐가 문제야? 오히려 좋지. 가족끼리 서먹한 것보다 100번 낫다. 너도 괜한 오해하지 마. 그날 저는 엄마에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조차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다니. 그렇게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질수록 남편과 동생이 눈앞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더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날은 남편과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오붓하게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남편은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피곤하다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당신 오늘 결혼 기념일인 거 알아? 그러자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뒤늦게 아차 싶었는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내가 완전 까먹었네. 미안, 요즘 정신이 없어서.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니 더는 뭐라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운한 마음을 삼키려 했죠. 그런데 그날 밤 동생이 올린 SNS 게시물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특별한 날은 역시 오빠랑 함께. 그리고 사진 속에는 남편과 동생이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까먹었다던 남편이 그날 동생과 식사를 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다가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오늘 나랑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동생이랑 밥 먹은 거야? 남편은 깜짝 놀라더니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해. 도대체 둘이 무슨 관계야? 남편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곁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남편, 그리고 그런 남편과 너무도 가까워진 제 동생.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남편과 동생이 아무런 의도가 없이 그저 친한 것뿐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엄마를 찾아가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동생이 너무 이상해. 그리고 남편도 뭔가 자꾸 꺼림칙해. 하지만 엄마는 이번에도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이고, 내 동생이 원래 애교가 많잖아. 그리고 형부한테 잘하는 게 뭐가 문제야? 잘하는 정도가 아니야. 둘이 맨날 같이 다니고 나 몰래 밥도 먹고 선물도 주고받고. 제가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자 엄마는 오히려 짜증이 난다는 듯한 얼굴로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의심만 하고 살면 무슨 재미로 사니? 그리고 내가 남편한테 소홀했으니까 내 동생이 챙겨주는 거 아니야? 너야말로 반성 좀 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과 동생의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잘못한 거라니.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친정엄마조차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제 자신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았고 밤이면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는 소리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불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과 동생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차 안에서 낯선 선물 포장지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고급 브랜드였고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브랜드였습니다. 직감적으로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열어봤고 그 안에서 나온 건 여성용 고급 스카프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물일까? 혹시라도 남편이 나를 위해 준비한 걸까 싶어 기대도 해봤지만 그 기대는 곧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이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역시 오빠는 내 스타일을 제일 잘 알아. 너무 마음에 들어. 사진 속에서 동생은 제가 차에서 발견한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남편에게 달려가 따졌습니다. 이거 당신이 사준 거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 동생한테 이런 걸 선물하는 거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예뻐서 샀어. 내 동생이 평소에 저런 스타일 좋아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내 아내인 나한테는 한 번도 선물 안 해봤던 걸 내 동생한테는 사줬다고. 남편은 변명하려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내 생일은 까먹으면서 내 결혼기념일도 까먹으면서 정작 내 동생에게는 정성을 들여 선물을 사주다니. 하지만 이 사건조차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욱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자식들이 집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큰딸과 작은아들이 함께 찾아와 가족끼리 저녁을 먹기로 했죠. 저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초조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남편은 아니야. 그냥 회사에서 연락 온 거야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먹고 난 뒤
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생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죠. 오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좀 보러 와줄 수 있어?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이 보낸 답장이었습니다.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동생의 한마디에 바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가려는 거야? 남편은 순간 움찔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그냥 바람 좀 쐬고 오려고. 거짓말하지 마. 방금 내 동생한테 문자 왔잖아. 지금 나가서 걔 만나려는 거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큰딸이 나섰습니다. 아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요즘 이모랑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 엄마도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 그러자 남편은 그제야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뭘 몰라서 그래. 내 이모는 원래 감수성이 예민한 애야. 요즘 힘들어하길래 좀 챙겨준 거라고. 그럼 엄마는 안 힘드셨어? 엄마는 아빠랑 평생 같이 살면서도 그런 대접 한 번 못 받아봤어.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동생의 관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기막힌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차가 막혀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신호를 기다리면서 우연히 길가의 호텔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그런데 호텔 로비 앞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그런데 문이 열리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나란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벼운 옷차림이었고 동생은 손목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나오는 둘의 모습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적나라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순간 신호가 바뀌었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오빠, 다음엔 좀 더 긴 일정으로 가자. 그래, 다음번엔 제주도 쪽으로 알아볼까? 웃으며 떠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내 눈앞에서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리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두 사람의 대화가 맴돌았습니다. 다음엔 좀 더 긴 일정으로 가자. 제주도 쪽으로 알아볼까? 다음에도 또 가겠다는 거였나요? 이건 단순히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동생이 보였던 수많은 의심스러운 행동들, 그 모든 것의 해답이 이 안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동생에게 거액의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용돈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큰 액수였습니다.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몇 주 전 무려 1000만 원을 보낸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돈을 쓸 때는 늘 아까워했는데 내 동생에게는
1,000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보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일함에서 여행 예약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2인 패키지 3박 4일 일본 여행. 날짜를 보니 남편이 출장을 갔다고 했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동생은 몰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추궁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을 불러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도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뭐가? 아빠랑 이모 너무 친해. 그냥 가족끼리 친한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해. 이모가 가끔 우리 집 올 때 아빠랑 단둘이 있으면 분위기가 이상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 얼마 전에 더 충격적인 걸 봤어. 딸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내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화면 속에는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함께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동생은 남편의 어깨에 기댄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이 사진을 어디서 난 거야? 이모가 SNS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어. 그런데 내가 캡처해뒀어. 뭔가 이상해서.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남편과 동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라고. 그날 밤 저는 마침내 남편을 마주 앉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남편은 무심한 표정으로 신문을 넘기다 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 저는 조용히 준비해둔 서류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